제가 우선 인사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남원시 어린이집 청년학회 이은정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분과 회장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남원시 관내의 여러 가지 보육 시스템을 보고 상당히 좀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이은정 총회장님을 비롯한 분과 회장님들이 좀 말씀을 들어야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대표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항상 정치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시장에 당선됐을 때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 보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남원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은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우리 너무 강경훈님, 예, 반갑고요. 남원이라는 곳이 이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못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에서 또는 지역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정말 지원이 아낌없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육의 실정은 굉장히 어렵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척박한 것은 강한 운영난에 겪고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님이 계신다면 보육이나 이런 보육 활동에 정말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우리 남원시 관내의 보육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의 보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현황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2020년도에 교육 기본 통계 중에서 남원 교육지원청에서 정리한 통계인데요. 우선 남원에는 이제 유치원이 28개가 있고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14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8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한 7,700명 정도 되고, 이 중에는 이제 중학생 수가 약 2,000명, 고등학생 수가 2,060명 정도, 그래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수가 더 많다. 이것은 갈수록 출생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쉽지만은 우리 서남대학교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교를 시켜가지고 남원의 대학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폐교를 했던 서남대를 당시 서남대 어떻게 하면 이 정상화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집무실 앞에 책상 앞에다가 제가 야전 침대 깔아놓고 단식 투쟁을 선언하면서 117일 만에 정상화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총장 바꾸고 이사들 전원 교체하고 관선 이사로 그렇게 해서 정상화로 지금 물꼬를 터서 진행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전라북도에 표를 제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린 게 서남대 폐교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민주당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이후에 뭐 공공의료대학,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기만하고 있는데요. 의료원 앞에 지금 공공의료대학 부지라고 지금 입간판 세워놨지만 공공의료대학 국회에서 지금 법안 심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을 갖다가 마치 곧 될 것처럼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런 학교 현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유치원이나 뭐 이런 것은 또 교육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집을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 58개 우리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국공립이 있고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슷한 이웃 김제와 비교했을 때 보니까 김제는 46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8개니까 한 12개 정도가 더 많은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남원 시민들 중에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왜냐하면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요, 전주 다음으로 많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들의 그 충족을 시켜줘야 될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장님들의 역할이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고민이 없었구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올해 예산입니다. 2022년도에 보육 관련 예산, 남원시 예산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이제 여성가족과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주로 이제 보육과 관련된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동 청소년 쪽에서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 지원, 여기가 말하자면 한 283억대예요. 근데 여기에 어린이집 지원, 전환사, 예를 들면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 환경 개선비, 이런 것이 있던데, 아까 어린이집 지원 전환 사업으로는 한 4억 있고요. 교육 환경 개선비,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1,200만 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1,200만 원을 가지고 교육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거는 정말 예산을 그 꼭지를 없애버려야지 1,200만 원 가지고 항목만 세워놓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만 2세까지의 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누리과정 별도로. 그래서 이게 56억과 36억 해서 한 92억 정도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누리과정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는 이 사실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게 지금 건축비만 54억이라는데 여기서 주로 지금 어떤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건물만 지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센터 건립한다, 이것이 과연 뭔 의미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돼야 되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 개선비가 있어요. 이게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3천만 원이 뭔지 지금 강목명세서를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 아동 청소년 쪽에서 그 이제 이 예산 두 꼭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수당 주는 겁니다. 올해부터 지금 그동안에 5살까지 주었던 아이들에 대한 수당 월 10만 원씩을 지금 8세까지 지금 올해부터 늘려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만
1살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 0살, 이게 2년간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올해 신설해서 지금 주는 거 있거든요. 이거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보육 관련 예산이라는 게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기르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출산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 저는 의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해서 출산율을 좀 늘리고 그리고 이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냥 편하게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특히 아동복지 쪽에 아주 굉장히 그 이해가 높고 성공한 사례들이 주로 유럽 쪽에 많이 있죠. 프랑스가 30년 전에 이 출산율이 0.76에서 지금 2.9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프랑스의 사례를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이 주요의 그 정책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20세까지 태어나면 20세까지 정부에서 일정 비율로 금액을 쫙 다 지원해 줍니다. 이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젊은 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부담, 보육에 대한 부담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 출산율에도 성공하고 교육, 보육에도 성공하고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아마 이 정책은 아마 제가 당선돼서 시행을 하면 전국 최초의 시행이 될 겁니다. 제가 우리 남원에 15살 기준으로 해야 중학교 졸업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15세까지 해보니까 상당히 좀 재정 부담이 좀 돼서 일단 10살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10살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으면 100만 원이고요. 셋이면 150만 원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이 효용 가치가 확산되고 생산에 이를 것이냐. 이를테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부모님, 지금 나이 지긋하신 어느 부모님을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에서 별로 좋은 직장도 아닌데 한 250만 원 정도 받고 지금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250만 원 받아가지고 의식주 해결하는데 돈 다 들어가고 오히려 아이 키울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 웬만한 직장, 여기 우리 남원에서 좀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웬만한 직장을 다녀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남원에서 받고 있는 그 현실이다. 내려와서.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서울에서보다 남원에서 받으면 50만 원 월급을 적게 받지만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오히려 남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이랬을 때 이것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한 재원은 지금 2021년 12월 말 현재의 10세 미만 인구를 보면요 5,251명입니다. 정확히. 그럼 5,251명을 매월 50만 원씩 곱하기 12에서 5,221을 하면은 딱 315억 나와요. 315억인데요. 제가 이 남원시 예산을 아주 집중 분석해 보니까 1년에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게 건 한 300억대. 그리고 불필요한, 과연 내가 집안 살림을 한다면 이 쓸데없는 예산을 왜 써야 되는가? 아낄 수 있는 예산 한 1,000억대. 우리 시민들이 하느냐 분개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들을 보면.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말하자면 전략하고 불필요한데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제가 10살까지로 했지만 조금 한 3, 4년 시행을 하보면 더 전략해서 재원이 마련된다면 최소한 15살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2차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면 아마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런 이 정책들이 시행됐을 때
정부에서 롤 모델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육아 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에 이제 가장 큰 그 걱정을 하신 젊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소아과 또 이 산부인과 뭐 이 건물에도 지금 산부인과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버리면요 굉장히 복잡하대요. 남은 의료원에 가봐야 응급실에서 처치가 안 되고 의사가 이 소아과 의사가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주야간 뭐 교대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의료원에 가면 무조건 전주나 광주로 이렇게 다시 가는 이런 아주 구조적인 이 모순점이 있어서 저는 그 남은 의료원이 전라북도의 공공의료원이지 않습니까? 도립병원이에요. 그래서 도지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출산에서부터 좀 산후 조리까지 할 수 있도록 병동을 별도로 지어서 우리 남원 시민들만이 이 의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장수나 순창이나 구례나 곡성이나 이쪽에서 있는 분들도 전부 여기 와서 그런 그 의료 시스템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풀어드려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는 제 중심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이제 그 회장님들께 분과 회장님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또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다 듣고 검토할 텐데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제가 청년 고민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들 그 대화를 쭉 해보니까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일자리,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아이 문제. 근데 집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청년 아파트 500세대를 지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10년 동안 주거를 보장하는, 그리고 월세는 없습니다. 물론 관리비와 본인이 사용한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격 시행할 생각입니다. 이 또한 우리 남은 청년들에게 일단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줘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실현이 됐을 때 우리 남은 청년들에 대한 큰 주거 문제, 지금 월세를요 원룸에서 50만 원씩 주고 살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과거에 어느 후보도 어느 시장도 검토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시장 후보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남원에 있는, 저도 이제 토박이지만 남원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이게 극에 달았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살기 좋은 남원이 정말 될 거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정말 뭐 전국에서 모델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이제 시급하게 간과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 보육, 정말 교육과 케어가 함께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만 전념을 하게 되죠. 5세, 6세, 7세 누리 과정으로. 보육은 나면서부터 출생부터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와 교육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정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각 전국의 어린이집이
부담하고 분담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를 정말 뼈가 아프게 이제 느끼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부담을 덜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자유로워졌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커다란 것은 이제 부모님들과 각 가정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돌아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관에는 커다란 어떠한 것이 미치지 못한 가장 첫 번째가 현 물가와 그리고 이 현 물가에 따르지 못하는 이 보육료의 이 책정 그게 가장 커다란 운영난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끔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급간식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일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례가 정말 0.001%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싸잡아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어린이집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기관을 굉장히 더 압박해서 오히려 원장님들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더 받게끔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바라고 싶은 것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가정도 좋고 교사들의 안위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 앞으로는 보육료를 현 물가와 정확하게 비례해서 반비례하지 않는 비례해서 보육료를 책정해야 하고 그 보육료 책정이 정말 국가에서 좀 이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보육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저희들의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는 보육이다 그러면 가정 그리고 기관 시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진정한 보육의 강화고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뵀던 것은 어느 한쪽이 기운 그런 정책이 아닌 이제 정말 기관에도 또 운영난에 허덕이는 원장님들의 마음도 돌아봐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에서 아까 청년 실업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부족한 것은 저희들 쪽도 마찬가지예요. 보육교사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보육교사가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지원에 비례해서 이제 교사의 어떠한 처우나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근무 시간의 탄력적인 부분이 될 수 없는 운영적인 문제 때문에도 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8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고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좀 더 보육교사의 자질도 높아져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년 실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부분에 이제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각 분과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져왔던 제안서를 나중에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 분과장님도 혹시 이제 뭐 분과장님이 여러 이사님들도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시장 후보님께서 보육의 아동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어린이집,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표로 어린이집에 이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왔었는데 네. 혹시 후보님께서는 네.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로 지원되는 금액이 뭐 누리관 같은 경우는 28만 원, 그리고 뭐 영화관 같은 경우 뭐 41만 원, 뭐 그렇게 연령에 따라 차등되게 보육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급식비로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등원을 해서 오전 간식 그리고 중식, 오후 간식 그리고 이렇게 3번의 이제 국간식이 제공이 되는데 하루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어린이 집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만 지금 검토를 해.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 큰 틀을 이해를 해야 이제 이 디테일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누리과정 연령별로 거기는 알고 있고요. 그건 뭐 제가 국회 있을 때부터 쭉 관심 가졌었던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이들 간식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뭐 오전 오후 간식 그다음 중식인데 이게 뭐 얼마 정도 드시는지 좀 이번 기회에 좀 알려주시죠. 복지부에서 네. 책정된 금액은 네. 하루 아이들 금액이 1,900원이고요. 1,900원. 거기에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네. 뭐 조금씩 지원되는 금액 하게 되면은 2,200원에서 2,500원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이들 하루 동안에 그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중식 포함해서 간식 두 번. 포함돼서 그게 그 금액인데 지금 물가를 보면은 뭐 이제 2배, 3배죠. 식단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요즘은 그냥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보건소나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복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받는데 어떨 때 보면은 식단이 따여서 나온 걸 보면 오후 간식에 뭐 크림빵, 우유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를 보면은 제과점에서 크림빵 하나를 사면 1,300원, 1,500원이 되게 돼요. 뭐 영아들이야 1살, 2살짜리 애들 뭐 쪼개서 그렇게 준다고 해도 유아들은 그 하나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2,000원, 2,500원 그 단가로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책이고 이거 뭐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힘이 안 닿는 분이라면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체 보육 아동수가 2,140명 정도 돼요. 2,140명 정도인데 이 급식과 간식비가 정부에서 한 1,900원에다가 지자체에서 좀 보태서 2,500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 부끄럽네요. 상당히 부끄러운, 정말 어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 아동 수가 2,140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뭐 그냥 배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으네요. 이 부분은요, 제가 즉답 드릴게요. 제가 얼굴 화끈거려서 얼굴 화끈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시장 당선되면요, 이거 정말 현실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장래 대한민국을 거머쥘 아이들인데 이렇게. 그래도 면허시는 사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급간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우리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거 때만 되면 저희는 뒷전이에요. 저희가 느낄 때는 정말 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많이 후보님들이 돌리시고 국가 정책도 마련이 되고 그래서 참 저희는 매해년 이런 때마다 안타까운 많은 현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시려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희 남원이 지금 저희 원장님들은요 매해 2월 저희가 3월 시작해서 다음 해 2월까지가 학기예요. 2월 때만 되면 내가 올해 운영을 해야 되나 적어야 되나 또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들은 적고 싶어도 국가 헌원이 되기 때문에 적지도 못하고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5, 6, 7명 있으면서 내가 이제 언제까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나 항상 모든 원장님들이 지금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원장님들마저도 회의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정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앞서기보다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만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자괴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애쓰십니다라는 그것과 함께 또 남원이 저출산이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되고 인구가 경쟁력이거든요. 남원시가 발전을 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고 저희는 또 더불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집니다. 청년이 유입이 돼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청년이 유입이 돼야 남원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데 청년이 있어서 일자리가 있어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출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요. 한 5살 넘어서고 6살, 7살 되면 거의 전주나 강주나 순천 가까운 데까지 다 이사를 많이 나가버려요. 저희가 4살만 해도 가득 찼던 애들이 갑자기 가면서 애들이 줄게 되고요. 또 부모님들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급도 어렵고 원 운영이 힘들고 국가에서는 낮은 보육 단가가 있기 때문에 할수록 정말 원장님들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달 고민을 하게 돼요. 이랬을 때 정말 지자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봤을 때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 원장님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아이는 집에서 가정교육하겠습니다. 교사들은 힘듭니다. 저희는 운영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노인 요양시설만 봐도 뭐 직원들한테 위로금도 가고 그리고 지원금도 가고 코로나 지원금도 다른 타 시도는 또 지원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한 운영비 요청한 부분들도 거의 뭐 삭감되고 들어주지 않고 저희로서 지금 한계치 있어요. 이랬을 때 응원을 해주셔야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 어린이집 보낼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과 안전의 모든 보육 환경 개선에 힘을 써서 으쌰으쌰해서 운영을 해나갈 텐데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래서 때 후보님께서는 저희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임원진들이 그 제안했던 이 제안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우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저희는 뭐 보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희 남원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저희 원장님들이 참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보육교사의 어떤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육교사가 3, 40만원 처원을 받을 때 원장은 지금 국가에서는 5만원을 주고 있어요. 네. 원장님들이 운영에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야 교사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이 환경 그 정원 대비 현황 충동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요. 1년마다 5개 시설 이상 폐해 휴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원장님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꼭 마련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가슴에 닿고요. 또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라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임을 제가 직감합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모든 그 우리 세상 살이는 상식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상식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건데 이 법 자체가 굉장히 괴리가 많아요. 우선 지금 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이 어린이집 뭐 이런 쪽은 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힘 있는 부서에서의 추진하는 사업과 힘 없는 부서에서 이게 굉장히 또 이 차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시대표나 이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국공립이나 유치원 가는 아이들 말고는 전부 지금 어린이집에서 다 수용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조차도 어찌 보면 지금 차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지 못하다. 사실은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된 근본적인 그 법적 취지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영역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잘 해봐라. 니들 예산 달라면 줄 테니까 잘 해봐라. 그런 취지거든요.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100% 만족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주 현실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조차 못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제가 뵙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느냐 하면요. 제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정을 논해봤잖아요. 정부의 어떤 흐름을 잘 압니다.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그 정책이 결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가. 예산의 흐름까지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38살 때 전라도 도의원을 한번 해서 또 도정의 흐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자가 응급실에 딱 왔을 때 이 환자가 지금 왜 왔는지에 대해서 초동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맥을 짚어서 진단을 해서 바로바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도 좋지만 국회의원보다는 우리 남원의 현실에서는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이 엉터리 그 시정을 이끌어 가버리면 결국은 그 손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에게 오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우리 남원시가 정말 참 제가 아주 감정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을 품었던 호남에서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다행히 이 양반이 또 정권을 재창출해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이 10년 기간 동안에 호남 전체가 다 변했습니다. 엄청 변화가 됐어요.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만 거꾸로 곤두박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가슴 아픈 대목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저는 지금 올코트 프레싱입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7월 1일날 취임하게 되면 취임한 날부터 바로 근무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이것을 추진하고 시정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을 반영해서 잘못된 조례 고치고 잘못된 제도 고쳐서 다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말하자면 이은정 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제가 딱 지금 필이 꽂히는 대목이 있어요. 말하자면 가정과 우리 어린이집과 그다음 남원시가 삼일체가 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말씀에 지금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쭉 초등교육으로 가기까지의 그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안 해주면 뭐 안 되잖아요. 이런 대목들 제가 깊이 새기고요. 준비해 오셨다니까 주신 정책 건의서를 제가 아주 정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를 반드시 제가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는 오늘 어느 그 참 정책 간담회보다도 매우 뜻깊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크게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정말로 어찌 보면 전부 기초를 다시 놓고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우리 시에 그 초석을 깔아야 됩니다. 이게 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라도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미래의 세대는 지금 아이들입니다. 청년 세대고 이 청년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는 비전이 없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투자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보육과 교육은 청년 세대로 가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흐트러져 버리면 다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정말 깊이 선착하고 정책 검토를 해서 우리 회장님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남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회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좀 더 가볍게 와서 이제 후보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지지하고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제 좋은 정말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까 격려 차원에서 이제 드렸지만 이제 생각보다 간담회 마련해 주시고 저희의 어려운 부분을 들어주시고 앞으로 남원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만큼의 어떠한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갑니다. 네, 좀 더 정말 좋은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주시라고 박수 한번. 말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